자, x에 대한 4차 방정식이고요. 따라하세요. 고차 방정식. 따라서 고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이면 특수한 꼴인지 확인하고 특수한 꼴이 아니면 인수정리 쓰면 되죠? 얘는 특수한 꼴일까 아닐까 어때 얘들아? 딱 특별한 느낌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인수정리 써야 되는데 일단 나는 보자마자 기분이 조금 좋았어요. 왜냐? 인수하는 거 바로 보였거든. 누구 무조건 인수를 가질까요? 일단 x 무조건 가져야 돼요. 왜냐? 상수항이 없으니까. 그럼 x로 묶어놓고 시작할 거거든. 자, 그럼 x로 묶었을 때 x 3승 플러스 2a 플러스 1 x 2승 3a 플러스 2x 플러스 a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이제 안쪽이 3차가 됐죠? 이 정도에서 하나 있죠? 그럼 우리 인수정리를 풀어야 될 거야. 특성꼴이 아니니까 x는 몇 대입할 거게? 1 대입하면 소거가 당연히 안 되겠죠? 마일 대입하면 여기 2aa 마이너스 3이 소거 될 것 같죠? 하면 분명히 될 거야. 그러면 1차, 2차 이런 걸로 나오겠지? 자, 근데 문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서로 다른 실근액의 수가 몇 개였으면 좋겠대요. 3개 돼요. 근데 봐봐. 얘 분명히 몇 차 방정식인데? 그럼 총 몇 개인데? 4개인데요. 씨, 어떻게 3개야? 하나가 허수? 허수는 무조건 쌍으로 나와야 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인수만 해야 되고 이거 해석이 된다면 간단해. 자, 4개예요. 근데 실수가 서로 다른 게 나왔어? 그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누구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실수. 왜냐? 허수는 짝꿍으로만 무조건 켤레로 나와야 되니까. 하고 근데 3개가 되려면 얘네들이 무슨 근이라는 얘기일까요? 같은 근이에요. 중근이에요.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감마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가 알파, 베타, 감마, 감마 하고 얘네들은 서로 다른 값이다. 그러면 굳이 쓰진 않을게요. 알파, 베타, 감마 서로 다른 세 실수다. 그러니까 모든 실수 A 값의 곱을 구하래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거 인수만 했을 때 X 인수로 가졌죠? 누구도 인수로 가졌죠? 아까 마이너스 1 넣었기 때문에 X 플러스 1 2차 문제 그렇게 되겠죠? 여기서 0 하나 나왔고요. 마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케이스가 이제 여러 개가 나뉘는 거야. 2개가 나왔잖아요. 첫 번째 얘가 중근이었을 수도 있어. 1번은 따라서 0이 중근.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0 마일 하고 나머지가 0이고 나머지가 마일과 0이 아닌 여기 베타는 뭐예요? 이렇게 하고 이때 베타는 0이 아니고요. 베타는 마일도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누가 중근이었을 수도 있을까 얘들아? 마이너스 1이 중근일 수도 있어요. 그럼 0 마일 하나는 여기 하나가 마일 나오고 여기 베타가 들어간다고 치면 이 베타는 뭐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 될까요? 0도 아니고 베타는 마일도 아니고 이런 느낌인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케이스가 또 있을까요? 있을까 없을까? 하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어요. 자, 여기서 여기가 뭔지 모르죠? 얘가 중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베타가 중근이라고 하게 3번 케이스 베타가 중근. 그러면 0 마일하면 여기가 베타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색실은 0 마일 베타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었던 거지. 자, 이때는 그러면 베타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다 똑같잖아 이거. 서로 다른 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땡땡으로 씁시다. 자, 이거를 할 수 있어야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준비가 되는 거야. 이거 해석을 못한다? 이런 문제는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최대한 한번 했으면 너네 계산해 보시고요. 자, 이제 내가 하나만 딱 할게요. 지민 1, 2, 3번 중에 하나만 고르면 하나만 해줄게요. 뭐 해줄까요? 1번 할까? 자, 일단 이거 이따가 쓰고 일단 1번 봐봐 하고 내가 이거 쓸 시간에 줄게. 자, 1번 0이 중근이라고 했어요. 그럼 아까 인수를 마저 확인해야 돼. x 3승 플러스 2 a 플러스 1 x 2승 플러스 3a 플러스 2x 플러스 a 플러스 야, 이거는 조립적 합성이 나올 수 있는 너무 복잡하다. x 하나가 마이너스니까 x 플러스 1로 붙고요. 여기는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돼. 2차가 되어야겠죠? 일단 여기가 x 3승했으면 x 제곱이 나오고요.
1이었으니까 여기 A 플러스 2 그대로 나오면 전개 스텝이 나올 수 있겠죠? 2차항이 2A 플러스 1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뭐야? 이렇게 하면 1, 이렇게 하면 2A 나와주면 이거 플러스 잠깐만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는 0 이렇게 돼서 일단은 0이 중근이라고 했으니까 0, 마일, 0, 베타 이렇게 나오는 게 1번 케이스인 거야.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일단 0이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대입했을 때 어때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대입하면 0, 0, A 플러스 2 이게 몇이면 돼요? 0, A가 몇이다. 그럼 베타까지 나오겠죠? 왜냐면 대입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니까 그 여기서 x랑 뭐로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베타가 이제 마이너스 4로 나오겠어. 플러스 4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랬을 때의 A가 마이너스 2였던 거죠. 마이너스 2 그래서 확인을 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케이스에서의 A는 마이너스 2였던 거고요. 이때도 A가 뭐 나오겠죠? 이때 A 뭐 나오겠죠? 해서 혹시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체크를 해서 걸러줄 수도 있어요. 3개 다 될 수도 있고 이제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계산은 생각보다 간단하네. 자 일단 쓰는 거는요. 이순에 한번 지울게. 일단은 어려운 건 조립제법으로 하시고요. 이렇게만 힌트로 적어봅시다.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밑줄을 여기 빼는 게 사실 의도사는 정확하게 돼요. 시근이 3개가 나왔는데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서로 다른 실수가 시근이 계속 3개가 되지? 하나가 중근이었구나. 로 해석할 수 있어야 이제 이 문제를 풀 준비했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누가 중근이었냐에 따라서 이제 케이스가 3가지로 나뉜다. 이게 좀 까다로운 거죠. 그래서 한번 써보시고요. 나머지는 너희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질문으로 받을 테니까 잘 써보세요. 그래서 최대한 이게 받아쓰기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일단 4차 방정식은 고차 방정식이니까 특수한 꼴인지 확인을 하고 특수한 꼴이 아니니까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서 인수 2개나 발견 혜수가 나머지 2차 2개는 모르니까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조건에 맞게 우리가 케이스를 나누어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익숙해져야 돼요. 수학은 아직 익숙하지 않았다 그럼 앞에 너네가 저학년 심화가 안 된 건데 지금 심화 내용을 지금 이해를 하면 돼요. 뒤에 할 수 있어요. 자 56번 봅시다. x에 대한 4차 방정식 동그라미 하고 자 특수한 꼴인지 아닌지부터 봐야 되죠. 자 이건 얘들아 함이 특수한 꼴일까 아닐까? 다른 친구들 생각해보세요. 아닌 것 같아요? 서연은 특수한 꼴일까 아닐까? 어떻게 모르겠어요? 네. 얘는 특수한 꼴이에요. 왜냐? 4차 다음이 원래 몇 차여야 되는데? 갑자기 몇 차가 나와? 3차가 없네. 근데 2차가 원래 몇 차가 나와야 되는데? 1차가 있어 없어? 없죠. 이거 무슨 식이구나. 보기차식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치환해서 인수분해할 생각을 해야 되고 얘는 해보면 인수분해가 돼요. 이거 인수분해 해주세요 라는 의도로 낸 거겠죠? 20번이면 준 킬러고요. 자 봅시다. 그럼 얘는 A-5 A 플러스 2 이렇게 해주면 딱 정리해서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얘네들을 더했을 때가 2A 빼기 3이란 말이야. 2A 마이너스 3 부호가 반대죠? 그러면 마이너스하고 A 마이너스 5 마이너스하고 A 플러스 2 였구나 해가지고 인수분해가 됐어요. 여기서 이게 되나요? 인수분해가 익숙하다면 이 정도는 너네 인수분해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보자마자 이거는 문제 뒤에 읽기도 전에 바로 인수분해 하고 시작하는 게 맞아. 그럼 얘는 x제곱 빼기 이거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하고 A 플러스 2 얘는요 x제곱 마이너스하고 A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얘는 는0 했을 때 그럼 여기서 2근 나오고 여기서 2근 나오겠죠? 실근인지 정근인지 모르겠지만 2개씩 나와서 총 4차에 4개가 나올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랬을 때 얘가 실근하고는 모두 가진대요. 실근도 있어야 되고 호근도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대체 어떻게 가져야 되길래 실근호근을 가질까? 아까 우리 했던 개념 있죠? 자 4자리 중에 실수 적어도 하나 허수 적어도 하나니까 일단 2개는 나온 거야. 그 2개를 써놓고 판단을 해보면
실수 나왔고 허수 나왔어요? 나머지 두 개는 어떻게 나와야 될까? 케이스가 여러 개일까요? 아니면 확정일까요? 하나로. 확정이야. 자, 허수 하나 나왔죠? 얘 켤레인 거 무조건 하나 나와야 되죠? 켤레 관계? 그럼 여기 새로운 또 다른 허수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무슨 수밖에 안 돼? 수밖에 안 되는 거야. 아, 실수 두 개? 허수 두 개구나. 그럼 봐봐. 여기서 얘네 둘 중에 하나는 실수 또는 허수예요. 자, 그럼 여기서 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써보면 이렇게 돼요. x제곱은 a 플러스 또는 x제곱은 a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되는데 뿔마 루트 했을 때 a 플러스 2 또는 x는 뿔마 루트 a 마이너스 5. 자, 하나는 허수가 하나는 실수여야 되니까 하나는 안쪽이 양수가 하나는 음수여야 돼. 근데 얘네들이 보면 누가 무조건 더 클 수밖에 없어? 앞에 거 a에 얘는 2를 더했고 얘는 몇을 뺐어요? 그럼 얘 7 차이 나거든요. 얘 무조건 7이 더 크거든요. 맞아요? 얘 5 뺀 거고 얘는 2를 더했으니까 7개 더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라면 무조건 얘가 무슨 수여야 하고? 양수. 이게 0이에요. 뭔가 또한 어때야 돼요? 이게 무조건 0보다 어때야 된다? 이렇게. 그럼 이 두 조건으로 이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얘는 0보다 작다 그러죠. 이렇게 쓸게요. a-5 0 이렇게 작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해되나요 일단? 근데 a가 양쪽에 가운데 a가 없죠. 그럼 a를 빼버리면 돼요. 세 변에다 a를 빼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로 하면 얘가 뒤집혀서 마이너스 2 a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문제 쓰일 수도 있고 안 쓰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잘 낸 필러 문제, 준 필러 문제는 무조건 썼어요. 이 문제는 썼는지 안 썼는지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래서 일단 하나 나왔고요.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식은 나오고 여기서 서로 다른 두 허브는 진짜 순서수네. 이렇게 나올 테니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더 이상 알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기억력이 그것을 가는 거죠. 문제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일단 요만큼은 해석이 됐어야 돼. 이해되나요? 자, 기억은 봅시다. a가 1이라면 얘가 1 대입해서 확인하면 되겠죠? 실근에 못 물어봤지. 그럼 여기 1 집어넣어봐. 그러면 뿔마 루트 3 나오죠? 실근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두 개인 거야. 포함해서 확인할 수 있죠? 실근에 우리 마이너스 4이면 했잖아요. 실근 곱하면은 플러스 루트 a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2 곱하면 마이너스 한 다음에 a 플러스 2 그게 마이너스 4라면 그러니까 a를 결정해 놓은 거랑 똑같아요. 이거 이해되나요? 다시 곱하면 두 개 곱하면 곱은 인수분해 해가지고 두 개는 곱 근과 계수근에 써도 되고 마이너스 하나 a 플러스 이게 두 개의 곱이 될 거야. 근과 계수근에 써도 되고 아니면 두 개 구해놨으니까 바로 그냥 써도 되고 그게 마이너스 4라면 했으니까 얘가 4라면 했으니까 a가 몇이라면 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a가 2라면 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a가 2라면 두 허근의 곱이 마이너스? 두 허근의 곱이 3이냐? 물어본 거죠. 니네가 확인하면 되겠어. 대입해가지고 정수인근을 갖도록 하면 얘가 허수인 게 정수가 될 수는 없잖아. 정수는 실수에 속하니까 얘가 정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뿔마 루트 a 플러스 2가 정수가 된대. 그러면 얘가 정수의 제곱 형태여야 되겠죠? 근데 0부터 사실 확인을 하는 게 맞아. 얘가 0 하면은 a가 마이너스 2야? 그럼 뿔마 루트 0 하면 그냥 0. 근데 서로 같은 두 실근은 맞거든. 그 다음 1일 수도 있고요, 4일 수도 있고요, 9일 수도 있고요, 16일 수도 있고. 근데 쓰네. 범위 제한됐죠? A 범위 제한됐기 때문에 몇 개 안 나올 거야. 그건 너네 가지고요. 난 여기까지만 딱 힌트를 줄 테니까 여기까지 써볼래. 여기까지만 힌트로 쓰고 뒤에는 너네가 직접 대입해서 고민을 해보세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질문. 이게 두 개짜리 두 번째나? 그러네요. 이 뒤에는 내 기억이 어려운 게 어떤 걸로 기억해요? 마지막 하나 좀 하나 치시고 나머지는 쉬운 거니까 좀 빨리빨리 나갈게요. 57번이 좀 걸리고 30분. 시험 끝나고 오랜만에 수업해서 좀 적응 안 될 수 있는데 몇 번 하다 보면 적응 될 테니까 좀만 힘내세요. 썼나요?
별 2개짜리 가져온 문제. 얘는 준킬러 또는 킬러였고요. 자, 얘도 20번이니까 준킬러 또는 킬러. 쉬운 시험에서는 준킬러, 어려운 시험은 20번도 킬러 같은 거. 자, 구이하의 자연수 n. 여기서 n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수는 보통 일반적이죠. 근데 구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보통 구이하라는 조건이 없잖아. 비중 당연히 쳐야죠. 이렇게. 특별한 조건이기 때문에 구이하의 자연수 n. 그러니까 1부터 8까지 자연수다. 1부터 9까지 자연수다. 따라서 다음 동그라미. 여기서는 다음 동그라미 칠 필요는 없었어. 습관을 미리 드리라고 했죠.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게 따라서 4차 방정식. 미안해. 따라서 4차식. 방정식이면 는 0 해야 되죠? 방정식은 아니고 4차식인 거야. 근데 얘가 특별한 식인지 좀 봐야겠지. 특별하니 아니면 평범하니? 딱 보면 느낌 와야 돼. 뭐야? 특별해. 얘 무슨 식이라 부르죠? 보기차식. 3차랑 1차가 없잖아. 보기차식이네? 인수분해 되나? 되면 좋겠는데? 안 되나? 아니면 되나요? 그러면 얘는 이거 인수분해 해보면 되겠죠?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n 플러스 n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을 나오려면은 n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곱했을 때 이거 나오고요. 더했을 때 이렇게 1을 해서 x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바로 인수분해 되겠네. x제곱 빼기 n, x제곱 더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해놓고 시작하는 게 맞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죠. 어려운 문제들은 풀만한 거. 그러면 앞에 있는 문제들을 꼼꼼하게 좀 잘 이해하면서 풀어야 얘는 풀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p 루트는 0이다? 해보면 되죠? 해보면 되겠죠? 니은 px는 0의 실근의 개수가 2개냐. 여기서 지금 이게 자연수니까 뿔마 루트 n 나오겠죠? 실근 2개 나오겠지? 그럼 이게 무슨 근이냐?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실근 2개냐 하는 거는 여기 실근 2개 이미 나왔지. 얘가 무슨 근이냐 물어본 거야? 허근이냐 물어본 거죠. 왜냐면 4차니까 최대 몇 개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실근이? 4개. 근데 이 2개 이미 나왔잖아. 근데 2개밖에 없냐라고 물어봤어요. 여기 허근이냐라고 물어본 거 똑같은 거야. 무슨 식 써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판별식. 저는 이거 완전 좀 먹고 대조 표준형으로 허근. 리도 맞아요. 그 다음에 모든 정수 k에 대하여 pk가 0이 아니게 되는 n을 구해서 다 더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pk가 0이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정수 k라고 했고요. 여기서 두 허분 가지지. 얘는 0 하면 두 허분 가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허분에다가 내가 이 자리에 정수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0이 될까 안 될까? 그냥 안 되겠죠. 허수를 집어넣어야 0 되니까 허분인 건데 정수 집어넣어서 0이 될 수가 없잖아.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pk가 0이 된다면 얘 때문에 0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pk가 0이 됐다? 얘 때문에 0이 된 거야. 그러면 이 자리에 내가 아까 루트 n이랑 마이너스 루트에도 넣으면 당연히 되겠죠? 그러면 k가 뿔마 루트 n이다? 그러면 pk가 0이 되는 거죠. pk가 0이다? 이거랑 똑같은 말은 k가 뿔마 루트 n이다. 똑같은 말이고, 그럼 반대로 pk가 0이 아니다? 라는 말은 k가 뭐가 아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뿔마 루트 n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 이대로 풀 수 있으면 푸시고요. 좀 부담된다 싶으면 제곱하는 것도 괜찮아. 제곱하면 좌변은 뭐가 되고요? k제곱은 하고 뭐가 아니다. 이거 제곱하면 무조건 플러스 되죠?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는 거죠. 이거인 모든 n을 다 구해라. 얘는 정수예요, 정수. 그럼 이거를 또 해석하면, 논리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논리적으로 까다로운데,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n에 대한 설명이야. n은 따라서 n은 정수의 제곱이 아니다. 이렇게 이게 좀 어렵죠. 킬러네. 네. 킬러가 아니었다면 이게 객관식에서 찍어서 맞출 수 있었고, 이거 해석하는 게 보통 쉽지는 않아요. 고정 1등급인 친구들은 쉽겠지만 네, 이거 해석 한번 따라서 써보세요. 일단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왜 저는 쳐? 하고 질문하시고요. 이해했으면 제목 중에 바로 쓰세요. 그러면 정수의 제곱이 아닌 n들만 골라서 싹 다 더한 게 저거냐 물어보는 거네요. 3이 31이냐고? 그럼 정수의 제곱인 애가 1, 4, 9
1, 4, 9 빼고 다 더하면 되겠네요. 1부터 9까지 더하면 45. 1, 4, 9 빼면 14 빼면 되죠? 자, 암산이 안 돼요. 45 빼기 14. 31? 31입니다. 그래서 해석만 되면 막상 계산은 별로 없어요. 킬러 문제들이 계산이 많은 킬러도 있지만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좀 복잡한 대신 계산을 조금 쉽게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 저렇게 이해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거는 너네가 이렇게 하는 건 보통은 힘들죠? 경험으로 가져가서 경험으로 그래야 나중에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그리고 혈액은 가진 조건 그리고 아까 저번에 했었죠 예전에 중앙고등 범위에서 했었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말하고 문제를 그냥 볼게요. 자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를 세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이 있다. 최고차항에서 먼저 보니까 A로 써놓고 우리 인수정리 이용해서 식을 작성할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런데 이걸 전개를 하면 우리 곱셈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전개가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얘를 만약에 따라서 일반형으로 썼다면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가 됐겠죠? 그때 얘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얘를 똑같이 A로 묶어봤더니 이렇게 묶였어? 얘랑 같은 식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한 다음에 합이랑 A분의 B가 똑같아야 되고요. 따라서 곱합 하나씩 곱한 다음에 더했죠. 이거 우리끼리 곱합 이게 합, 곱합, 곱 이렇게 표현합시다. 곱합은 A분의 C랑 똑같고 마이너스 곱은 A분의 D랑 똑같다. 그래서 반대로 써주면 합은 이렇게 곱합은 이렇게 곱은 이렇게 표현해서 2차 함수일 때랑 식은 따라하세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4차는 맞불 5차는 맞불 규칙이랑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최고차항분의 두 번째 최고차항분의 세 번째 최고차항분의 네 번째 순서로 나오고 규칙이 이렇게 돼. 따라서 하나짜리 합 이게 몇 개짜리 합? 두 개짜리 그 다음에 몇 개짜리? 세 개짜리가 얘밖에 없어. 얘만 나와요. 이런 규칙으로 써줘야 돼요. 외우기 편하겠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을 아직 익숙하지 않다면 문제 풀 때 얘를 보면서 공식 보면서 잘 풀어보시고요. 자 바로 그냥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 7시 40분? 네. 수고했어. 자 문제 한번 볼게요. 3차 방정식의 세 근을이라고 했는데 자 이거 보면 이거 전개해서 풀어도 되기는 해. 근데 이거 우리 중간고사 볼 때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하는지 기억나? 이거 간단하게 하려면 알파, 베타, 감마에 뭐만 있으면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 합으로 어떻게 하냐면 얘를 F라고 넣을게요. 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 최고차항분의 두 번째 계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넘겨버리면 이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감마 로 쓸 수 있고 그 다음 거는 얘들아 이거 뭐라 쓸 수 있겠네 풀어주세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은요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사실 얘가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잖아. 인수정리에 의해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로 쓸 수 있겠지? 맞아요? 이건 그럼 f 몇이랑 똑같은 의미니까 f 마이너스 2가 똑같은 거예요. 마이 대입하면 바로 이 값이 나와요. 그럼 계산이 거의 없겠지? 바로 마이 대입하면 8 답은 2 이렇게 바로 풀어주면 되는 거지. 너는 이 부분 마지막 이해했어? 인수정리에 의해서 얘가 세근이거나 그럼 fx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니까 저기다 마이너스 넣었을 때 모양이 똑같네. 모양을 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이것만 필기를 힌트로 요렇게만 딱 나볼까요? 이렇게 요 정도까지만 딱 쓰고 나머지는 너네가 해주시고요. 요 정도면 그냥 힌트 거의 다 났다. 얘는 조금 발상적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 이 모양 못 봤다? 그래도 풀 수 있어요. 얘네 싹 다 전개하면 돼. 싹 다 전개해서 그냥 합, 곱합 그냥 다 구해가지고 계산 때려박으면 돼. 근데 이렇게 모양이 특별한 경우에는 이거 안 쓰면 시간을 많이 손해를 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모양은 좀 잘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은 얘도 모양이 뭔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이렇게. 자, 얘는요, 유형을 좀 외우세요. 좀 발상적이에요, 유형이. 근데 방법만 알면 너무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자, 봅시다. 3차 방정식의 3차 동그라미하고 세 근을 이상하게 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놓잖아? 그럼 보통 우리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요. 알파 프라임, 얘를 베타 프라임, 감마 프라임 이렇게 놓을게요. 보기가 불편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치환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얘가 모양이 통일이 딱 돼요. 문제 구성이 딱 그렇게 돼. 그래야 문제가 풀려요, 이 유형은. 자, 그럼 봐봐. 얘는 여기다가 몇 더한 게 이거예요? 2 더해주면 얘는 알파 프라임에다 몇을 더해 따라 쓴다니까요? 이렇게. 너무 신기하게 또 얘도 얘에다가 몇 더한 거랑 똑같은 말일까? 2. 그럼 얘 뭐라 쓰면 되냐면 베타 프라임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 뭐라 쓰면 돼요? 감마 프라임 플러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모양이 이 순서를 2 플러스 알파 프라임, 2 플러스 베타 프라임, 2 플러스 감마 프라임. 얘 근이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감마 프라임이죠? 그럼 얘는 인수 정리로 식을 작성하면 뭐라고 작성할 수 있을까? fx는 x 마이너스 알파 프라임, 그 x 마이너스 베타 프라임, x 마이너스 감마 프라임을 쓸 수 있겠지? 왜냐면 이게 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 fx 인수 정리 작성한 식에다가 x의 뭐 대입하면 이거랑 똑같이 나올까? 2일까? 마이너스 1일까? 헷갈리면 써보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일단은 얘네들이 부호가 어떠니까? 똑같죠? 똑같게 만들려면 x 일단 몇 대입해야 될까? 일단 마이너스 1 넣어봐야 돼. 그럼 마이너스 1이 지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 프라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 프라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가마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는 총 3번 빼내면 얘랑 똑같아지겠죠? 마이너스 한 다음에 알파 프라임 플러스 2 베타 프라임 플러스 2 가마 프라임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f-이란 부호가 어떤 값을 구해라, 반대인 값을 구해라, 이거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f-2 구하면 마이너스 구하라는 게 나오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한다는 부호로 반대로 바꿔주면 답이 되겠지. 이해되나요? 이것도 한번 따라서 쓰지 마시고요. 힌트를 어디까지 쓰면 좋을까? 이렇게까지만 힌트 주실까요? 이렇게까지만? 이 정도는 거의 다 써먹여주긴 했는데 발상적이라서 좀 써놓으세요. 써놓으시고 얘는 와 생뚱맞은데 근데 치환해보면 같은 걸로 딱 통일이 돼 구조가. 그런 유형이에요. 외우면 쉽게 풀고 못 외우면 계산 다 때려박아야 되는. 그래서 얘는 외우는 게 당연히 내신에서만 쓰이고 거의 안 쓰이는 거예요. 다음은 자, 야, 세근의 b가 3차 정글하면 다음에 그럼 근이 3개인데 총 3개 다 나왔고 b가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그럼 내가 알파, 베타, 감마 대신에 뭐라고 놓으면 좋을까? 알파, 2알파, 4알파 한 다음에 세근의 합하면 알파 플러스 2알파 플러스 4알파 하면은 14. 그럼 알파 바로 나오죠? 알파가 2 바로 나오겠네요. 나머지 근 2, 4, 8, 3개 다 나왔으니까 나머지 미정계수, 근과 계수를 결정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하시고요. 요것만 힌트로 써놓을까요? 이 밑에 1대 2대 4에다가 알파, 2알파, 4알파만 딱 써놓으면 너네가 근과 계수력을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식 작성하면 다 나와요. 리즈 스타일 식생이라서. 자, 세 근이 모두 정수고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 세 개 중에 한 근이 나머지 하나의 2배니까 다른 하나는 모르는 거야. 그러면 알파 이렇게 놓고 베타 이렇게 놨을 때 나머지 하나는 2알파 또는 2베타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이거 꼭 풀어주면 돼요. 그때 알파, 베타는 정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써줄 테니까 너네가 풀어보세요. 해석의 문제죠, 해석. 다음 저는 알파, 2알파, 베타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자, 이것도 계수 역수 나온 거죠. 계수 역수. 저걸 세분으로 하고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거는 사실 그냥 개수 다 뒤집어 버리면 되는데 이거는 중간 과정을 한번 보여줘 줄 테니까 오늘 쓰지 마세요. 얘는 그냥 외워버려도 괜찮아. 자, 일단 이거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 했을 때 알파 대입하면 저 0 나와야 되죠? 맞아요? 그 식을 가지고 한번 가볼게. 알파 3승 빼기 2알파 2승 빼기 알파 플러스 1.
근데 알파 베타 감마는 이제 0이 아닐 거야. 왜냐면 이 분수꼴 역수를 구하라고 했죠? 따라서 분모는 0이 아니다. 그럼 알파 베타 감마가 0이 아니어야 이게 구해지기 때문에 이게 근이다 하는 순간 알파 베타 감마는 0이 아니다 라고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야. 0이 아니다? 그럼 알파 3승으로 나눠버릴게요. 그럼 얘가 1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알파분의 2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1 알파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얘는 뭐랑 똑같냐면 자리를 바꿨을게. 얘가 이렇게 와서 알파분의 1의 세제곱, 얘가 이리 와서 마이너스 그 다음에 알파분의 1 제곱, 얘가 이렇게 와서 마이너스 알파분의 1 2배 이렇게 와서 플러스 이렇게 되면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그러면 알파분의 1은 여기를 x자리로 생각하면 되겠죠? 의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지금 보면 자리가 바뀌었죠? 잘 보면 여기가 처음에 1이었던 게 맨 뒤에 1로 왔고요. 마이너스 2가 얘랑 바뀌어서 이 자리를 이렇게 1차는 개수로 온 거야. 개수가 앞뒤가 뒤집힌 거야. 그럼 역수인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좀 편하겠죠? 아니면 요거까지만 딱 쓸까요? 감마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도 마찬가지겠죠? 해보면 모양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거에 세배이 되는 거야 그냥. 아니 내가 쓰고 너네가 클릭 시간 쓸까? 찍으세요. 찍고 클릭 시간에 씁시다. 뒤에 다 할 수 있겠어? 일단은 30초만. 30초요? 자, 아직 쓴 친구들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차 동그라미 한 다음에 얘가 세근을 알파베타 감마라고 했어. 근데 얘네를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을 세근으로 하고 최고차기 3차 방정식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특별한 꼴이 보이면 구하면 되고요. 안 보인다? 계산 때려가면 돼요. 이건 나는 그냥 계산 때려갈 거 같아.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얘들아 이거 공식 안 까먹은 친구들 불러주세요. 어떻게 될까요? 3. 그 다음에 두 개짜리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몇이 나올까요? 1. 그 다음에 세 개짜리 알파 베타 감마는 몇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얘를 세근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이게 세근의 합이 되는 거죠? 바로 구해버리면 돼.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3이 되겠죠? 감마 얘 합에 3 더했으니까 얘는 그냥 간단하게 몇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얘를 들고 곱은 계산을 해서 오늘 풀면 되겠죠?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베타 감마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1 하면은 알파 베타 하나 나오고요. 베타 감마 하나 나오고요. 감마 알파 하나 나오고요. 여기서 알파 하나 나오고 여기서 알파 하나 나와서 총 2알파 2베타 2감마 뭐 많이 풀면 좀 보이긴 하는데 1, 1, 1, 3 이거랑 똑같습니다. 는 계산해주면 이거 1이라고 했죠? 마3이라고 했죠? 1 마이너스 6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셋의 곱은 얘네 셋 곱한 거니까 세제곱 공식으로 곱셈 공식 풀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를 구할 수 있겠죠? 하면은 곱도 나와요. 곱도 나오니까 이제 합이 이거니까 x 3승 플러스 요거 0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한 다음에 여기 결과 마이너스 2였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이 세 개 곱하는 거 세모라고 치면은 마이너스 세모 이렇게 해서 끝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꼴이 안 보이면 계산했다 때려박으면 돼요. 이해되나요? 우리가 3차 방정식 세근을 알면 작성할 수도 있어야 된다. 아니면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를 다 구해버려서 인수정의식성이 되는데 네, 보통은 힘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이렇게 해서 그냥 계산 때려박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얘는 거기다가 뭐 하나만 딱 쓸까요? 요렇게까지만 히트를 써놓을까? 땡땡땡은 안 써놓고 너희는 땡땡땡 쓰지 말고 여기까지 딱 쓴 다음에 뒤에 이어서 한번 얘를 보고 이걸 하네 그냥 2개짜리야 3개짜리야 이렇게 따로따로 써가지고 계산 때려봤겠다 그런 의미인 거죠? 야, 나 오랜만에 수업하니까 벌써 목이 다 나갔네. 자, 그래서 근각에서 같은 경우에 쓸 수가 있고 자, 얘 같은 경우는 문제 세팅이 어떤지 봅시다. 다시 안 지웠어요. 찍었어요. 네. 자, 보세요. 3차 동그라미 근이 3개인데 미정계수 2개 들어가 있죠? 식 2개가 있으면 3차가 결정되겠죠? 어떤 거만 봤더니 한 근이 마삼이래. 따라서 한 근 A. 만약 허근이다 그러면 계수 실수인지 확인하고 무리수인 근이 나왔다 계수 유리수인지 확인하고 켤레도 바로 쓸 텐데 그냥 실은 그냥 좋기 때문에 다른 거 할 수는 없어요. 마삼은 정수가 좋기 때문에 대입하면은 식 하나 나올 거고요. 나머지 2개 제곱한 게 20이다. 뭐야?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하겠네요. 내가 나머지 2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 둘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서로 얘네들이 다르다면 안 했고 또 다른 이런 의미로 쓴 거니까 얘네들이 다른 의미는 아니야. 왜 다른?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마3 알파 아니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가마가 아니라 여기서 서로 다른 2근의 제곱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20이다 이렇게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랑 베타랑 마이너스 3을 더한 건 근각 계수하면 여기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여기까지는 지금 없고요 아무것도. 근데 그 다음 거 알파 베타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3베타 이거는 근각 계수관계에서 2b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뭔가가 나오게 될 거야. 3개를 곱하니까 마3 알파 하 마이너스 24다 해서 얘가 8이 나와요. 제곱합 20 알파 베타 8 알파 플러스 베타도 할 수 있고 그냥 알파 베타 싹 다 구할 수 있겠죠? 자, 알파 베타가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알파 베타 알면 E 나오죠? 알파 베타 알면 A 나오죠? 나머지 구하면 되는 거지. 이해되나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네, 힌트 그냥 없이 그냥 갈게요. 이거는 너네가 해보세요. 딱히 중요한 데는 아니에요. 자, 68번. 야, 이거 이렇게 모양이 똑같죠? 구조가 똑같죠? 그럼 무슨 정리가 떠올라야 될까? 인수정리. 따라서 인수정리. 이 상태는 인수정리를 못 써요. 는 뭐로 만들어야 인수정리 쓸 수 있죠? 는 0. 넘기고 넘긴 게 0이 되니까 그럼 누구의 근이 ABC다라고 하면 될까요? ABC는 누구의 근이다라고 하면 될까? fx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끝내면 안 돼. 는 0.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근데 fx는 0의 세는 곱이라고 했으니까 계산이 되나요? 그럼 인수정리에 의해서 이건 한번 써놓고 할까요? f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최고차는 1이라고 했으니까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고 세근의 곱이 뭐야? 이건 내 생각에 세근의 곱이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ABC 포함된 10은 나올 것 같은데 세근의 곱 세근의 곱은 이거 넘겼다고 치면은 이거 여기까지만 딱 써 너희들 밑에 쓰지 마. 보기만 해. 이해만 해봐. fx 는 한번 써볼게. 이렇게 될 텐데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세근의 곱은 누구와 누구의 계수비로 이루어질까? 세근의 곱 최고차항 계수분의 상수항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니까 최고차항이랑 상수항만 보면 돼. 얘 최고차항 계수 몇이에요? 1이죠. 상수항 계수 얘 상수항이죠? 여기서 전개하면 상수항 뭐 나올까? 얘는 무슨 소리냐면은 x 상승 플러스하고 뒤에 땡땡땡 나오고 1차 나온 다음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abc 이게 상수항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중간은 몰라도 내가 세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공식을 작성할 수 있겠구나. 이거 말하고 있으니까. 곱은 이걸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서 그러면 마이너스 한다는 이거. 그러니까 따라서 세근 얘의 세근은 알파베타가 뭐라고 할게요? 얘의 근은 ABC. 근데 얘는 0의 근은 또 다른 근이 되니까 따라서 알파베타 감마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한다는 1분의 이거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ABC 이게 답이지 않을까. 이 객관식을 내가 짜는 것 같아요. 문제 책에 있을 테니까 이거는 경험을 한번 씁시다. 쓰세요. 여기서 인수정이 쓴 거죠. 그리고 근데 근과 계량을 썼다. 이 정도로 힌트를 써놓으면 되지 않을까. 이걸 좀 다루지 못한다면 이거 전개를 다 하면 좀 끔찍한 일이 생기겠죠? 다 전개하면 답은 나오긴 할 텐데 너무 끔찍할 거야. 그래서 세계는 곱만 거라고 했으니까 그럼 내가 굳이 이 복잡한 걸 다 전개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최고차항에서 1이니까 상수항만 하면 내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상수항만 딱 쓴 거야. 이 정도는 할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혹시 설마 지금 8시야? 몇 분이야? 와 씨! 잠깐만요. 빨리 할게요. 하나 남았어요? 한 장? 빨리 2분 만에 그냥 간단히 봅시다. 그냥 켤레근 얘들아 무리수 켤레근 가지려면 개수가 무슨 수? 유리수. 복소수 켤레근 가지려면 개수가 실수.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건부 체크를 해야 되는 문제 몇 개 있어? 이거 한번 봅시다. 세 실수 ABC에 대한 한 근이 이거다. 그러면 바로 내가 보자마자 켤레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개수가 뭐여야 한다? 개수가 뭐여야 된다? 실수여야 된다. 1, A, B, C. 제발 A, B, C 실수. 쓰면 안 돼? 그럼 써보세요. 누구도 그리구나. 1만 3, 4, 2. 그러면 3차니까 3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2개가 나왔으면 나머지 하나 쓸 수 있겠죠. 공통인간 M을 갖는데. 근데 그 M이 한 실근인지 이 중에 하나인지는 모르겠어요. 케이스 안 되겠네. 이런. 힌트를 좀 써줘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거는요. 미친! 안 남죠? 이제 안 남죠? 당분간은 안 남죠. 다행이다. 저 얘들아 이거 케이스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케이스 어떻게 나눠? 나머지 하나는 알파로 봅시다. 알파. 세 개가 1 마이너스 루트 3i 1 플러스 루트 3i 알파 이렇게 있는 상태야. 그 상태에서 그러면 공통은 m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1번 m이 이거 있대. 2번 m이 1 플러스 루트 3i니까 3번 누가 m일 때 알파가 m일 때. 근데 생각해보면은 만약에 봐봐 이거 2차 방정식이죠? 이거 가졌어? 그럼 얘 무조건 누구도 가져야 될까? 개수 실수이기 때문에 이거 한 근으로 가졌다? 무조건 누구도 가져야 돼? 1 플러스 루트 3이 가져야 돼.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상황인데 그럼 두 근에 곱하면 몇 나와요? 따라서 켤레곱은 제곱하 1 플러스 근데 두 근에 곱 몇이래? 2와 가는 중간에? 아니 이거밖에 안 돼. 실근의 공통분을 가졌구나. 여기까지만 힌트를 줄게요. 네, 나머지 좀 해보시고요. 요거 찍던지 쓰던지 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클릭 시간 최대한 여기는 다 풀어보세요.